러시아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 금융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루블화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국제유가 하락세가 계속되는 데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신흥국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제팀 윤석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폈지만 루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지금 현재 달러 대비로 68루블 선을 기록 중입니다.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5%포인트나 인상했지만 하루 만에 11%가 넘게 폭락한 건데요. 어제 달러 루블 환율은 장중한 때 80.10루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기준금리가 오르면 통화가치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루블화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올해 달러당 루블화 가치는 무려 50%가량 폭락했는데요. 루블화 약세로 시장 전반에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러시아 금융권은 엄청난 매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네. 어제 러시아 금융권에서 대표 지수인 미섹스는 장중한 때 8.0% 넘게 추락했고요. 달러로 환산되는 모스크바 RTS 지수는 전장 대비 12% 폭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는 전거래일 대비 2.0%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고요. 이처럼 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지난 1998년 디폴트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하루에 6.5%포인트나 올라갔는데 그래도 루블화 약세와 자금 이탈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원인은 러시아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제유가 폭락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지정학적 불안감 등 악재가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 성장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유가로 입은 타격이 매우 큽니다. 네. 브렌트유의 경우 한 해 동안 47% 정도가 하락했는데요. 재정 수입의 절반이 에너지 수출에서 비롯되는 러시아에게 재앙과 같은 소식입니다. 네. 유가가 지금처럼 60달러 선을 이어가게 되면 러시아 내년에 국내 총생산의 4.5%에서 4.7%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로 러시아 기업의 자금줄이 막힌 것도 악재인데요. 올해 한 해 동안에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약세를 막기 위해 800억 달러를 넘게 썼습니다. 그 바람에 외환 보유고가 위축돼서 기업 지원금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약 4,200억 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이는 지난 2008년 당시 6천억 달러에서 급감한 규모입니다. 네. 유가 하락과 이제 서방 제재로 루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러시아 경제 문제가 다른 산유국이나 또 신흥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러시아 경제 위기는 다른 산유국과 신흥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 루블 약세가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각국 증시와 통화 가치가 일제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처럼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네. 어제 베네수엘라의 2027년 만기 국채 가격은 8.5%나 떨어지면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 증시는 나란히 7.3%가량 곤두박질을 쳤고요. 원유를 수입해다가 쓰는 신흥국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리라와 가치는 장중 달러당 2.41리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와 가치는 이틀 동안 달러 대비로 5.8%나 빠졌습니다. 네. 브라질 레알화 가치는 전일보다 1.6% 내리면서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치로 몰락했고 인도 루피아도 0.9% 하락해 13개월 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러시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 위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신흥국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있는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강화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위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칸 메릴린치는
내년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내년 브렌트 전망치를 $70로 잡았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내년 브렌트 평균 값이 $53 선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고를 안 했냐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보고를 못할 만큼 사내 소통이 막혀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더 큰 걱정입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